네, 안녕하세요. 배서원의 베이커리 스토리, 베베스토리입니다. 자, 부성 도우 컨디셔너 특집 2탄 시정 터치 패널을 갖춘 부성 도우 컨디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다르죠, 그죠? 자, 우리가 전 시간에서 배웠던 같은 도우 컨디셔너인데 벌써 전원을 켜는 방법부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전원을 다시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마치 아이패드를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기존의 도어 컨디셔너 같은 경우도 터치 방식이긴 하지만 약간 물리키 방식이라면 지금 나와 있는 신형 도어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마치 아이패드가 달려있는 것처럼 작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이제 전원을 켰는데 여러 가지 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4가지 전원, 가동, 램프 설정 이렇게 있는데 파란색은 뭔가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빨간색은 지금 하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원이 파란색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전원이 지금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전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가동에는 빨간색 불이 들어왔으니까 가동은 되어 있지 않다. 램프 역시나 들어와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램프를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램프가 들어오는, 사실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전작 모델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구나, 편리해졌구나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존의 도어 컨디셔너와 지금 신형 도어 컨디셔너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이런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습을 만드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신형 도어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습을 순간 가열식 방식의 온수통으로 습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저장식 온수통을 쓰고 있어요. 정수기를 놓고 보면 예전에 우리 정수기 어떻죠? 뜨거운 물 내면 바로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데 한 뒤에서 한 3번째, 4번째 있는 사람 컵라면 되면 찬물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게 미리 온수를 끓여서 쓰는 저장식 온수통이 구형 도어 컨디셔너에서 쓰는 습을 만드는 온수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형 같은 경우에는 순간 가열식이에요. 요즘 나오는 한뼘 정수기나 소형 정수기들을 보면 온수가 어떻게 나오죠? 뭔가 치 소리가 나고 시간이 한참 걸린 뒤에 쫄쫄쫄쫄 나오는데 언제 눌러도, 몇 사람이 눌러도 항상 뜨거운 물이 나오죠. 그게 이제 순간 가열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형 도어 컨디셔너는 그런 순간 가열 방식을 통해서 습을 만들어내주고 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기존의 도어 컨디셔너도 너무 훌륭하지만 조금 더 습을 예민하게 컨트롤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이 신형 도어 컨디셔너를 추천드린다라는 거, 오늘의 체크 포인트. 자, 그럼 마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신형 도어 컨디셔너는 터치 패널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량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특집이니만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편 기존 도어 컨디셔너 사용 설명서를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 동작을 하려고 할 때는 여기 보시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설정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익숙한 메뉴가 나오죠. 냉동, 해동, 숙성, 발효.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냉동을 하고 싶다. 냉동 버튼. 마이너스 5도로 가동. 끝. 너무 쉽죠? 제가 냉동을 멈추고 해동을 하고 싶다. 뭐 3도로 바꾸고 싶다. 습을 70%로 바꾸고 싶다. 해놓고 가동. 끝. 우리가 전에 도어 컨디셔너는 메모리에 들어가서 미리 쓸 값을 저장하거나 편집했다라면 지금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값을 설정하실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편리해졌죠. 사실 이 기능 하나만큼만 놓고 보더라도 신형 도어 컨디셔너를 선택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단계에서도 숙성을 누르면 2가지가 나왔었는데 동일하게 2가지가 나오죠. 하지만
이쪽 부분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 이유는 공정시간을 0을 뒀을 땐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도의 85%가 이 뒤로 넘어갈 일은 없다. 만약에 요걸 자동으로 넘기려면 이렇게 시간을 부여한다라면 이 공정이 1시간 동안 되고 이 다음 공정이 1시간 동안 되고 멈춤을 하겠죠. 만약에 이걸 제로를 준다면 이 공정이 1시간 동안 진행되고 나머지 공정이 무한대로 진행이 된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숙성을 하는 이유는 발효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인 만큼 부성에서는 이 숙성 단계에서 자동으로 발효로 넘어가는 세미오토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마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발효 단계에서도 내가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해서 바로 동작을 시키는, 우리가 이제 이걸 동작을 시켰는데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면 첫 화면으로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화면 가실 때는 여기 보시는 되돌리기 버튼 눌러서 지금 현재 상태가 가동 중인데 뭐가 가동 중이냐? 고온 발효가 가동 중이다. 현재 온도는 11도인데 30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 현재 습도는 34%인데 80%로 세팅이 되어 있다. 확실히 이제 우리가 어떤 동작을 알려주는 상태 메시지 역시나 신형 모델로 오면서 훨씬 더 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멈출 때는 가동 버튼 한번 눌러서 멈춤을 눌러주면 이런 알림음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나 쉬운 만큼 사실 여기서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자동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동 모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예약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예약 설정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예약 설정을 눌렀더니 예약 단계 1 이렇게 뜹니다. 이 예약 단계 1이 뭐랑 같은 거냐면 자동 1번 메모리랑 같은 거예요. 아, 메모리 1번이 불러와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내가 6번을 불러오면 또 7번을 불러오면 7번이 불러와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8번도 있나? 8번은 입력이 되지 않죠. 메모리의 개수는 기존의 방식과 똑같이 자동 메모리가 7개가 지원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1번을 불러와서, 자, 우리가 이거 뭐죠? 종료 시간 1일이 뭐라 그랬죠? 내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자동 공정일 때 들어간 이 시간은 공정 시간이 아니라 완료 시간이다. 내일 아침 6시에 완료가 되는구나. 근데 저는 이거를 7시로 바꿀 거예요. 전 영상을 충분히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이걸 왜 7시로 바꾸는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자, 마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해동을 4시간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습은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해동 시간은 4시간만 줄 거고요. 습은 70%로 2시간 설정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발효는 30도에 80%를 해서 1시간만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 공정을 해놓은 건 그 다음날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7시에 완료가 되는데 발효는 1시간만 한대요. 그러면 발효는 몇 시부터 들어가지죠? 맞습니다. 6시부터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숙성은 2시간이니까 새벽 4시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해동은 4시간이니까 자정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7시간의 공정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냉동으로 붓는다. 자, 지금 시간이 아마 한 7시 좀 넘었을 텐데요. 우리가 24시간 개념으로 치면 한 19시 정도가 됐겠죠. 요 상태로 치면 지금 상태에서 자정까지는 냉동이 붓고 자정에서부터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서 그 다음날 7시에 완료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상이 없으면 가동 버튼을 눌러서 OK를 눌러주시고 전 단계로 넘어가시면 현재 예약 1단계가 불러와지는 걸 볼 수 있고 냉동 상태가 가동 중이다. 이 상태에서 자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냉동이
해동으로 바뀌고, 자, 4시가 되면 숙성으로 바뀌고, 6시가 되면 발효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 상태에서도 멈출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부속 도우 컨디셔너 구형과 신형 모델을 다 알아봤는데요. 사실 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인 설명은 요 정도까지만 해드리고, 도우 컨디셔너를 쓰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도우 컨디셔너가 발효기보다 훨씬 고가의 제품이고, 냉동, 냉장, 해동, 온도랑 습도를 컨트롤을 하니까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도우 컨디셔너를 뭐로 생각해야 되냐면 설정한 온도랑 설정한 습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온도와 습도를 맞추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지? 뭐 말장난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동 모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온도는 30도고 습은 40%라고 동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온도는 12도고 현재 습도는 34%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온도는 12, 13, 14, 15 이렇게 쭉 올라가서 29, 30이 되면 딱 멈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습도 역시나 39, 40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계별로 올라가다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정 구간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온도가 조금 높아지기도 했다가 낮아지기도 했다가 다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이런 주기를 그리면서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온도 세팅 면에서는 발효기나 도우 컨디셔너도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는데, 문제는 습이죠. 습은 어찌됐든 간에 만들어진 습을 가지고 안으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걸 넣어줄 때 조금씩 띄어서 넣어줄 수가 없어요. 증기기관차에서 증기가 나오듯이 뿍 하고 습을 넣어주는 거예요. 얘가 나름대로 부족한 습을 넣었다고는 넣었지만 이게 정확히 몇 프로가 들어갔는지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순환을 하다가 습도 센서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한 번 넣어줬지만 지금 습이 부족하니까 습을 또 더 넣어줘. 그러면 또 습을 또 더 넣어주는 이런 관계거든요. 그렇게 넣다 보면 설정한 습보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습은 한 번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잘 안 떨어지죠. 여름철에 장마철에 제습기 이렇게 한 5분 10분 튼다고 습이 싹 없어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했던 습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얘가 떨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또 떨어졌는데 설정한 습보다 또 떨어지면 또 습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온도보다 이 주기에 훨씬 더 깊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설정이 70% 해놨으니까 맞게 되겠지가 아니라 항상 상태를 보고 또 실제 습도계를 넣어가면서 내가 몇 프로의 습을 설정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나오는구나, 내가 온도를 얼마를 설정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나오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메모하시고 맞춰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나 우리가 다른 브랜드의 도우 컨디셔너를 쓰시다가 부성 도우콘을 쓰시거나 아니면 또 부성 도우콘을 쓰시거나 다른 도우콘 브랜드로 넘어가셨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조회사 메이커마다 습을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고 센서에 인식하는 어떤 그런 시점, 타이밍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써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안쪽에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펜 거치대 트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흰색 막대기처럼 생겨있는 이 아이가 온도랑 습도를 인식하는 온습도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발생하는 온도와 습도를 이 센서로 인식을 해서 이제 도우콘 PCB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데, 이 부분에 혹시 이물질이 이렇게 묻으면 올바로 된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셔서 이 센서 부분에 이물질이 묻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청소 관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이 상부에 유니티 쿨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유니티 쿨러는 여기 보시면 선풍기처럼 달려 있어요. 좌우에. 그래서 얘네가 팬이 돌면서 이 내부에 있는 공기를 이제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저쪽에 뒤쪽에 보시면 이제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나 있는데, 저쪽으로 이제 만들어진 습이 나오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물질이 묻거나 막히거나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청결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특히나 이제 팬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소음이 날 수 있거나 아니면 팬이 망가질 수 있어요. 평상시에 나지 않았던 굉음이나 이상한 소리들이 나게 되면 동작을 멈추시고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한겨울에 갑자기 이제 습이 안 나올 때는 도우 컨디션의 고장일 수도 있지만, 도우콘 쪽으로 물이 공급해주는 그 물관이 얼어서 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도우 컨디셔너 특징상 물을 끓여서 아니면 순간적으로 가열해서 습을 만드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물이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습을 만들으라고 우리가 동작을 시키면 그러니까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습이 어느 순간 일정 이상 안 올라간다라면 물이 공급되지 않나? 특히나 겨울철에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다른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습이 안 올라갈 때는, 그때는 제조회사나 구매처로 연락을 하셔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부성 도우 컨디셔너 구형과 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성에서 냉장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아주 신기한 발효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냉장 기능이 들어가 있는 발효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베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